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배교수 칼면접입니다. 자, 그동안 항공사 공채가 너무 많이 떴었죠. 네, 최근 대한항공과 안산항공 최종 면접과 임원 면접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대형항공사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영상 면접 이후에 이루어지는 임원과 최종 면접에서는요, 대부분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LCC와는 조금 다른 구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 쉬운 것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채용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는 대부분 공통 질문 두세 가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질문 유형은요,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팀워크에서의 갈등 상황, 자, 실패 경험과 극복 방법, 또 승무원 말고 최근 본인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재밌는 질문은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어떤 집안일을 돕고 있는지, 만약 자취를 한다면 어떻게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들은요, 지원자의 어떤 면을 평가하고 싶었던 걸까요? 결국은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질문이었고, 또 준비된 답변이 아니라 평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도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인성 면접의 진행 방식이죠. 자, 대부분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쉬운 질문에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감사일기를 쓴다, 혹은 운동을 한다, 책을 읽는다, 필사를 한다, 또는 맛있는 음식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먹는다 등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 소재들이 겹치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내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정말 극복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희 학생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면접관을 좀 잘 설득했다고 칩시다. 이때 면접관이 꼬리 질문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기내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힌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실제 평온하게 책을 읽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일하고 있는 기내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긍정 마인드나 단단한 내공, 그리고 고객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확립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내에서 승객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저라면 한번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일단 심호흡을 한 3번 정도 하고 어깨를 펴고 자세를 바로 잡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속으로 아마 이 승객분께서도 여행이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황을 객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억지 미소보다는 이 손님들 덕분에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번쯤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결국 면접관이 알고 싶은 것은요, 지원자의 개인적 감정과 업무를 분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자기관리 능력과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선별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질문이었냐면, 승무원 이외에 최근의 관심사를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도 올 하반기 공채에서 꼭 합격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는 대한항공 개시 승무원 출신이고요. 당시 대한항공 첫 지원에서 최종까지 단 한 번에 합격했던 케이스인데, 당시 저는 운이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보니까 면접관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답변 속에서 지원자의 어떤 면을 평가하고 싶었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 노하우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센스 있는 상황 판단 능력과 진정성 있는 답변 준비입니다. 센스와 진정성 있는 답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이 다소 평이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이 면접관의 이 꼬리 질문까지 받아서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는 경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문제는요, 이 자신의 답변에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한 끗 차이의 갭을 메울 수 있는 객관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자, 서류 통과부터 최종 면접까지 매 관문마다 1%의 아쉬움으로 탈락하는 지원자가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면접관의 관점으로 좀 제대로 준비해서 최종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뭘로 평가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혹시 이미지로 뽑나요? 아닙니다. 자, 이미지 아니고요. 진정성 있는 답변과 깊이 있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담아내는 답변. 그것은 이 울림의 크기가 다릅니다. 자, 최근 합격 트렌드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움이고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소재로 대충 흉내만 내는 그런 답변은 면접관이 누구보다 먼저 빨리 알아차립니다. 자,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소재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꼬리 질문을 던져서 더 나은 답변을 찾도록 저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합격 노하우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승준생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소재이지만 나만의 느낌과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동안 제가 만나온 다양한 합격생들의 데이터와 질문에 대한 분석력으로 면접관이 꼭 듣고 싶은 답변을 만들어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합격 제조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PPT로 여러분들께 최근 관심사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간략하게 최근의 관심사 그리고 면접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어떤 답변을 여러분들이 구사하시는 것이 합격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PPT를 잠깐 봐주시면은요. 앞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합격의 노하우는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센스 있는 상황 판단 능력입니다. 자, 7분이 서서 면접을 보실 때 그때 내가 이 면접관의 상황 그리고 이제 같이 답변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좀 유연하게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친구들이 뭐 답변을 길게 얘기한다 그럴 때에는 나는 오히려 더 간단하게 가는 것도 합격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자신이 해본 이야기, 진정성이라는 부분 꼭 놓치지 않게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은 아시아나항공 임원 면접에서 나왔던 함정 질문이다. 제가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함정 질문.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한 질문 같죠? 승무원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말고 너의 관심만 얘기해줘 라는 얘기거든요. 얼핏 보면 굉장히 쉽고 내가 이 질문하러 지금까지 열심히 면접 연습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면접관의 진짜 의도를 꼭 좀 파악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아주 난이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생각할 게 많은 질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면접관의 진짜 의도를 크게 5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안전과 서비스 관련된 이야기만 너무 의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시사상식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매력을 가진 입체적인 사람인 것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깔려있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고객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때 꼭 어때요? 안전 관련 얘기만, 서비스 관련된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항공사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가, 체력 관리 잘할 수 있는가, 긍정 마인드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즉 번아웃 없이 여러분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자연스럽게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 그런 어떤 취지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최근에 관심사를 얘기를 했더니 뭐 갑자기 재밌게 봤던 영화나 아니면 영화 보는 게 취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취미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면 좋겠지만, 단순히 영화 보기다, 아니면은 뭐 단순히 같이 친구랑 어디 콘서트장에 가는 거다, 이런 표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지속적으로 뭔가 나의 어떤 관심사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업무 시너지를 좀 높일 수 있는 이야기면 좋겠다. 굳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관심사나 활동들이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훨씬 더 좋게 들리겠죠. 네. 그리고 조직 문화 적합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혹은 대한항공과 관련된 뭔가 다짐 및 포부를 붙인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항공사에 적합한 인재상하고 어울릴 수 있을 법한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취향을 얘기하실 때에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포지셔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탈락하는 답변 패턴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평범한 답변 패턴이 있어요. 요가나 어떤 필라테스 운동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게 내가 수업을 받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승무원의 직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다, 이런 뻔한 스토리 답변 패턴은 사실 안 하면 못합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또 승무원의 직무 연결 지으려고 하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동적인 취미보다는 뭔가 능동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성장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배워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면접관들이 귀를 기울이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합격하는 답변의 5가지 법칙을 일단은 진정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심사면은 좋겠다. 그리고 지속성 있는 그런 관심사,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성장성, 그러면서도 비슷한 소재지만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구조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승무원의 직무와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 있는 연결성까지 보여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막막하게 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토핑 경제라는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나왔던 최근 신조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한번 이렇게 쭉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자, 이 토핑 경제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념과 관련해서 실제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내가 고객들에게 어떠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뭔가 발전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지원자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인스타, 이 백할 플라이트 인스타에 들어가시면은요, 최근 관심사 시리즈 게시물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지 가이드라인까지 상세하게 제가 기재한 답변을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답변들 받아가시면 면접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카페 아르바이트를 얘기하실지라도 이 토핑 경제라는 이슈를 첨가해서 이를 기반으로 고객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별화 서비스까지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답변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트렌디하면서도 발전적인 지원자로 보일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합격 답변 만드는 3단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관심사 중에서 실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항공사와 연계해서 누구나 이 면접관이 들었을 때 승무원의 직무 역량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사성이 있는 내용들로 스토리텔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토리 구성 한번 살펴보시고, 승무원의 직무와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서 면접관의 귀에 쏙 꽂힐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임원이나 최종 면접, 물론 영상 면접 어렵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뚫은 영상 면접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임원과 최종에서 여러분들께 던지는 그런 질문들 대부분 평이하기도 하고 어디선가 또 많이 들어본 듯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무엇을 이라는 소재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how에 그리고 why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보시고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차별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이요,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막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실제 면접관들이 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한 번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 면접관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고 내 똑같은 소재를 어떻게 다른 구조화로 한 번쯤 차별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신다면 누구나 무난하게 임원 면접, 최종 면접 통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내용들 제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답변들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준비될 때까지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